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비해 비문증이라든지 황반변성, 쇼그렌 증후군 같은 심한 안구 건조증도 많아진 것 같고요. 근데 눈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나 핸드폰은 내 분신 같거든요. 그래도 눈을 위해서는 보는 시간이라든지 보는 자세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용해서 눈을 보호하면서 써야겠죠. 근데 스님, 눈이 빨갛게 충혈되신 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분들은 컴퓨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럴까요?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볼 때 목의 긴장을 많이 하면서, 또는 일 자체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야 해서 목의 근육을 긴장하면서 이 눈을 혹사시킬 때는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런 분들이 목의 긴장을 많이 하면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본다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목의 근육을 긴장하면서 보면은 혈관 자체도 수축하지만 근육도 수축되어 혈액순환 자체가, 즉 뇌라든지 눈으로 혈액이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눈충혈이 쉽게 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오래 진행되면 이제는 혈관 자체도 좀 뻣뻣해지고 근육 자체도 두꺼워지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혈액순환을 막으면서 눈이나 뇌로 혈액이 제대로 못 올라가게 되면서 눈충혈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런 분들은 눈 자체도 문제지만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줘야지 해결되는 문제네요. 당연하죠. 그런 분들이 눈 영양제를 드실 때라도 목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평소 때 이렇게 이완을 좀 시켜주거나,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이렇게 긴장을 하지 말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목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운동을 해주면서 풀어주고, 또 호흡을 깊게 하면서 이 몸 전체의 긴장을 좀 이완시켜 줬을 때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좀 좋아져서 눈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합곡이라는, 즉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이 자리를 자꾸 만져주면 목의 긴장이 좀 풀어지면서 눈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따라서 평소 때 몸을 이완시키면서 이 합곡을 자주 마사지 한다면은 눈이 좀 맑아지면서 안구 충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거기는 체했을 때 눌러주는 곳 아닌가요? 우리가 체했을 때는 이 명치가 긴장되고 네. 막혔을 때 이 합곡을 세게 눌러주면 네네. 여기 명치의 긴장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긴장을 하면 명치에만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목에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합곡이라는 자리는 목의 긴장과 명치의 긴장을 함께 풀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양의학에서는 간하고 눈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간에 열이 뜨면 눈에도 열이 뜬다고 우리가 결명자차 같은 걸 끓여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동양의학에서는 간은 눈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 간의 기가 뭉치고 열이 차면 눈의 기도 뭉치고 열이 차기 때문에 눈을 고치려면 간을 고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간에 시원한 물의 기운을 넣어서 간을 식혀주고 음액을 보충해주는 결명자라는 차가 눈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죠. 하지만 동양의학에서 치료를 할 때는 이 간의 기가 뭉쳐있는 것을 향부자라든지 백작약이라는 약으로 간의 기가 뭉쳐있고 열이 뭉쳐있는 것을 풀어주고, 상체에 동하는 열을 이렇게 식혀내려주는 생지황, 맹문동, 천문동, 지모, 지골피 같은 약재로 상체 열을 식혀주는 것을 함께 써야지 눈 충혈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립으로는 자음광화탕이란 처방이 이 눈 충혈에 자주 쓰는 거고요. 하지만 그 원리가 간 자체가 스트레스라든지 긴장으로 울체되어 있고 열이 차 있는 것을 풀어주는 처방이다 보니 눈 충혈뿐만 아니라 편두통이라든지 뒷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결리는 이 모든 증상이 함께 없어지면서 눈 충혈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결명자가 눈 충혈에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눈 충혈의 원인이 간의 긴장과 열이 차서 눈에 열이 찬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자음강화탕 같은 처방을 씀으로써 간의 긴장과 열을 풀어내려주면 눈 충혈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뒷목, 어깨 결림이 모두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근본 치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반적인 눈충혈에는 영양제로도 도움이 되지만 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거는 그걸 풀어내야지만이 눈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하게 눈 자체로 영양이 안 가서 오는 거는 영양제를 써서 눈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원인이 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간의 기가 뭉치고 열이 초올라서 눈 자체의 기가 뭉치고 열이 오르는 거라면 결국 간을 고쳐야지만 눈의 질환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눈충혈을 자주 호소하겠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 간 자체가 그 열에 의해서 마르게 되면서 눈 자체에도 수분이 분비가 안 되고 마르게 되어서 이제는 안구 건조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안구 건조증은 치료가 좀 더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도 그 치료가 간단한 건 아니고요. 맞아요. 안구 건조증은 평생 간다는 말도 있고 일반적인 결막염도 병원에 가면
해주는 게 없이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하고 면역력이 약해졌다고만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사실 젊은 사람의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갑자기 온 안구 건조증 또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 안 된 안구 건조증 정도는 눈에 이렇게 인공 눈물을 좀 쓰면서 눈 자체로 영양을 보내는 루테인, 지아자트 같은 영양제하고 말단 모세혈관을 복구하면서 GLA 같은 영양제를 같이 써주면 눈 건조도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방금 말했던 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이 열이 오래 가중되면서 분비액이 안 되고 눈이 건조해진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영양제보다는 간 자체를 촉촉하게 하면서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약초들이 안구 건조에 더 도움이 되겠죠. 과립으로 쓴다면 방금 말했던 자음강화탕의 용량은 조금 줄이면서 사물탕이라든지 육미지황탕 같은 약재로 혈액의 질을 보충해주고 세포를 자양해주는 처방들을 좀 더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처방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쓸 수 있는 처방이신가요? 일반적으로 특별히 소화라든지 대변에 문제가 없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네. 방금 말했던 처방을 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평소 속열이 많아서 간에 열이 아직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은 황금이나 치자 같은 속열을 약간 식혀내려주는 처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맥이 느리고 약한 사람이 심장바통이 느리고 약하여 뇌나 눈으로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심장에 양기를 보충하는 인삼이라든지 홍삼을 쓰면서 혈액의 질을 보충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초들이 안구 건조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방금 말했던 자음강화탕이나 사물탕, 육미지황탕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때도 체질에 따라서 약초가 달라진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음액 진액이 부족해서이냐 아니면 심장의 박동이 느리고 약하여 혈액이 뇌나 눈으로 잘 돌아가지 못한 것이 문제냐, 이 원인을 따져서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써야지만 안구 건조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막염은요? 제가 아시는 분은 만성 결막염으로 몇 달째 고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성적인 염증은 그 세포로 혈액이, 즉 영양공급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그 자체에 열이 발생했을 때 만성염증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즉 만성결막염은 눈 자체로 혈액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면서 영양분이 못 올라가고 눈 자체로만 열이 이렇게 피어오를 때 거기에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를 해결해 주려면 간과 눈에 영향을 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간과 눈에 생겨있는 이 열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처방을 써주면 이런 눈의 만성적인 염증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병원 처방으로 알러지 약만 쓰는 것보다는 간과 눈에 생긴 열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처방을 쓰면 더 훨씬 빨리 낫기도 하고 재발도 잘 안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쓸 수 있는 처방이 세간 명목탕이라고 간과 혈액을 자양하면서 간과 눈에 생긴 열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초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급성으로 세균 감염으로 오는 결막염 말고 만성적으로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눈으로 결막염이 오는 걸 말하는 거죠? 당연하죠. 급성 세균성 결막염은 항생제 치료가 우선해야겠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눈 자체에 열과 염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세간 명목탕으로 눈의 열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처방이 도움이 되어요. 따라서 세간 명목탕은 급성 세균성 결막염에도 쓸 수 있고, 피곤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에 열이 생겨서 오는 만성 결막염에도 쓸 수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세간 명목탕의 처방 자체가 눈이라든지 간의 열을 완화시키고 끄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허약한 사람이라든지 좀 속이 냉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은 세간 명목탕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 오늘 다른 눈 질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네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 비문증이나 황반변성이나 쇼그렌 증후군 같은 좀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런 눈 질환들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